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4월에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했는데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새 작가는 먼저 추천작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윤 작가님 어떤 추천작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제가 처음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추천이 들어왔었어요. 제 친구들이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몇 명이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틀 만에 호로록 다 본 드라마에서 이걸 추천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추천작으로 갖고 온 거는 JTBC에서 따끈따끈 지난주에 끝난 협상의 기술이라는 12부작 드라마였거든요. 저 마지막 회 봤어요. 너무 짜릿하죠. 마지막 회만 보신 건 아니죠? 마지막 회만 보려다가 본 게 아니고 진짜로? 어쩌다가 이렇게 이끌리게 돼서 봤는데 결국 끝까지 못 보고 돌렸어요. 진짜? 너무 재밌죠. 심장이 두근거려서 네? 그냥 차라리 안 이게 봤어. 정말 저도 추천을 받고 1편부터 본 게 아니고 9편부터 봤어요. 너무 왜냐하면 이게 긴장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전혀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화제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시청률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그렇다고 막 엄청 잘 되지도 않은.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칭찬을 받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연출이 유명합니다. 안판석 PD예요. 안판석 PD가 연출을 했고 작가가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 작가인데 이 작가 드라마 데뷔예요. 드라마 데뷔작이고,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는 공동집필로 몇 번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작가가 너무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과거 스타트업 대표 출신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업 얘기를 그래서 잘 이게 너무 실감나고 이게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 분명히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이다. 요즘에 되는 작품들마다 다 자기의 그 경험을 전업 작가가 아니라 경험을 토대로 한 중증외상센터도 뭐 맞아요. 의사가 하고 뭐 그런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맞아요. 그 드라마 굿파트너 쓰고 이게 어쨌든 그 업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에다가 이제 그래서 사건을 굉장히 치밀하고 세심하게 배치를 했고 무엇보다 이 회사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꼰대 아저씨 부장님 같은 그 사내 정치에 물들어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다양하면서 되게 실감나게 보여져요. 저도 그런 캐릭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사람마다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 보거든요. 이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가가 이승용이라는 작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 정치 드라마예요. 이게 뭐 일단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산인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1회 초부터 부채가 11조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부도가 될 위기에 처한 이제 위기의 대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룹 내 M&A 부서에 전설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 이게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윤준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악평과 호평을 동시에 받고 있는 되게 미스테리하면서 일 진짜 잘하는 캐릭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본사로 급하게 소환을 해서 이제 그룹 재정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 존폐하고 상관이 없이 이 회사에 짱 박혀 있는 이 고인물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사, 전무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거에 그 파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부채를 못 갚으면은 없어질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윤진호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이게 치열하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대부분 이게 구성이 늘 이런 드라마가 그렇듯이 같은 주제지만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사건이 몇 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는 윤준호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복수를 해야 되는 과거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엔딩으로 풀리면서 약간 그 복잡한 사내 정치와 이 M&A의 세계를 다루는데 너무 매력적인 건 M&A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쉽고 되게 친절한데 그게 너무 설명충 같지 않게
되게 잘 짜여진 구조로 보여줘요. 이게 구조랑 구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가를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이재훈이랑 또 누구 나와요? 이재훈이랑 김대명 배우도 나오고 장현성 배우가 정말 오, 악역 빌런의 끝을 보여줘요. 제가 본 진짜, 장면도 그 사람 그놈이 부장님인가요? 그 이사인지 전문지 그런데 빌런. 이 사람 망하는 꼴을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드라마에서라도. 드라마에서 이 사람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잘 그걸- 만망하잖아요. 맞아. 드라마를 처음으로 보다가 이 드라마 뭔데 이렇게 나 너무 쫄려서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요. 채널을 돌렸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마지막 회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마지막 회에 이렇게 흘러가면 끝이 맞아요. 어떻게 났지 막 궁금해지면서 다시 봐야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룹 M&A 과정인데 이게 막 스릴러처럼 긴장이 돼요. 긴장감 장난 아니에요. 막 시간도 쫄려 보이고 이게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도 하게 되고 얘네가 실사라는 과정을 나가면서 그런 장면을 마치 그 형사가 범죄물 쫓듯이 이런 분위기도 나거든요. 연출도 맞아.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스릴러. 그래서 이게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저 오피스 뒤에서 갑자기 스릴러. 얘네가 공격당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회사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왠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요. 이게 잘 맞물려져 있고 가장 이 작가의 대본이 너무 좋았던 건 그 첫 회부터 끝에까지의 모든 디테일과 그 떡밥 같은 것들이 전부 회수를 해요. 이게 왜 이게 이 설정이 들어갔고 이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가 마지막까지도 전부 설정이 맞아, 그래야지. 다 골고루 쓰이고요. 제일 좋았던 부분은 그 모든 그 뭐 예를 들면 한 사건에 등장하는 뭐 예를 들면 1, 2회밖에 출연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캐릭터를 부과를 해줘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거나 어떤 상황이거나를 짐작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 시청자가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훈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은 금수저 같은 집안 풍경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 사건이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이 사건 중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아, 저 사람이 금수저에서 저런 걸 해봤겠거니 저런 사람들하고 인맥이 있겠구나 이런 상상이 가게끔 그런 설정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또 한 명의 여자는 그 전형적인 K 장녀 있잖아요. 엄마가 엄청나게 쪼아대고 돈 뺏고 아들은 취직도 못했는데 아들만 우쭈쭈하고 맨날 아침부터 전화 와서 들들 볶고 이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그 여자의 행동이나 상황도 이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사건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데 그게 완성도죠.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드라마 같으면 이런 장면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 캐릭터한테 보여주는 장면 자체가 안 썼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못쓴 드라마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옆에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쟤 금수저잖아 막 이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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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쓴 시나리오의 특징인데 그렇게 뭐 보여주는 엿듣거나 게, 아니면 그렇게 말로 하거나 근데 그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너무 탁월해요. 그런 시나리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날 때도 사실 완벽하게 끝이 나긴 했지만 이 시즌이 나와도 그 전혀 이상하지 않은 드라마거든요. 이 시즌 너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무 화제가 되지 않아서 이게 성사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화제가 좀 안 돼서 조금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쉽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약간 그냥 이재훈 염색하고 나오는 드라마 맞아요. 이렇게밖에 화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이재훈 배우의 연기가 저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빌런으로 나오는 전무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파티예요. 연기 파티를 막 벌이는데 오, 진짜 장현성 네. 배우님. 네. 근데 이재훈 배우도 잘 하는데. 근데 저는 이재훈 배우의 연기 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 아닌데 여기서는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하고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그 캐릭터에 맞지만 황시목 네. 비슷한. 근데 황시목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황시목은
그런데도 감정이 느껴지는 감정이 연기랄까? 없는 감정을 연기했죠. 황신모. 그래서 조승우가 저는 그걸 보면서 비밀의 숲에서 되게 진짜 어려울 연기가- 거라고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연기가 연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이거 보면서 황신목이 떠오르면서 이 연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역할인데 맞아. 그렇다고 이재훈 배우가 뭐 발연기를 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트렁크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얘기한 적 있지만 감정이 없는 것이 감정을 그렇게 로봇처럼 드러내지 무표정하고 좀 목소리 톤을 낮춘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노력하는 연기는 또 따로 있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별로 없다고. 맞아요. 진짜 생각이 어려운. 들어요. 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는 연기는 오히려 쉽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막 눈빛 막 쏘고 이런 연기는. 근데 그 소리도 진짜 화난 것처럼 제대로 지르는 사람이 없어. 소리 지르는 연기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게 되게 안타까워. 진짜 화내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 몇 명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조승우 배우가 참 잘한다고 맞아요. 생각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저는 나네요. 그 전까지 조승우 배우 잘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연기가 정말 이 사람이 되게 어려운 연기야. 진짜 너무 고수구나라는 별거 안 하는데 막 깊이가 느껴지는. 맞아요. 네, 협상의 기술 조승우 협상의 기술 배우가 조승우 연기를 배우 안 잘해- 나옵니다. 연기를 잘했다는 무슨 걸로 조. 예,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 작가님 어떤 추천작? 네, 소개해 저는 주시겠어요? 요즘 고경표 배우님의 유튜브 채널을 그건 또 뭐지? 고경표가 유튜브 하나요? 네. 요즘 안 하는 배우들이 없으니까. 그건 맞- 유쾌한 경표 씨라고 오픈한 지 재밌을 것 같아.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어. 근데 이제 헬스장 한 번 가고 밥 2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딱 근데 따끈따끈하네. 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추성훈 네. 님의 유튜브가 아저씨. 되게 네. 화제잖아요. 네. 그냥 추성훈 생 네, 날것의 네, 추성훈. 네. 고경표도. 고경표 배우님. 날것의 고경표. 그냥 재밌을 것 인간 같아요. 고경표. 왜냐면 인간 고경표 자체가 되게 웃긴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경표 배우님이 예전에 SNL 코리아 초창기에 그 장진 배우가 장진 감독님이 연출하실 때 그때부터 되게 약간 팬이었는데 어리고 신인인데 뭔가 되게 당차고 주눅 들지 않고 그냥 나야 나 고경표 막 이런 느낌? 그런 게 꽤 있어요. 그 청룡 영화상에서 그 지코 아는 노래 가지고 그 춤췄던 맞아, 거 그걸로 맞아. 엄청 그 매력을 발산했잖아요. 그 이- 몇 번을 봤네. 네. 그래서 전- 이게 이 사람의 매력이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이 진짜 유튜브에서가 그게 확실히 보이는데 그치. 그냥 이게 난데 맞아요. 이거 완벽하려고 하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어떤 단단한 자존감이나 그냥 꾸밈 없는 모습을 꾸미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또 꾸미 없는 모습이 대세라고 하면 꾸밈 없는 모습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알아요, 뭔지. 네. 근데 진짜 자연인 고경표의 매력 그러니까 나 정말 거의 단단한 기안84의 자존감에서 뭔가는 약간 기안팔사랑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어. 저기 급이라고 하면 좀 위험한 발언 같고. 부류 같은 부류가 다르다고. 과가 다르다. 과가 다르다.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렇게 뱉는 그런 매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웃었던 거는 돼지국밥집에 가서 이제 돼지국밥을 시켰어요. 이게 너무 맑고 맛있고 막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수육을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PD가 고경표 배우님이 그거를 감사하게도 가끔 이렇게 서비스를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서비스가 PD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더 웃긴데? PD가 시킨 거야? PD가 자주 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네, 2번째. 오늘이 2번째 이러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내가 말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 안 하고 맞아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내가 뭐 멋있게 보이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제가 최근에 식스센스를 몇 번 봤는데 식스센스에서도 엄청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면서 계속 먹거든요. 맞아. 먹는데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그 다음에 다음 촬영지로 이동하는 장면을 차에서 찍으면 100% 자요.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그러면 자고 유재석이 있어. 쟤 또 자지. 많이 먹으면 자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진짜 유재석이 왜 늘 이해해 주시죠? 아, 저 너무 졸려요. 요즘에 먹고 나면. 유재석이 항상 그 프로에서 인생을 살려면 고경표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냥 너 자지 아닙니다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허허허허 막 그러고 말아. 어, 그런 그냥 호감 나한테, 캐릭터더라고요. 고경표는 좀 유튜브 하길 잘한 것 같네요. 네 유튜브 그 식스센스에서도 매력있지만 유튜브에서 너무 더 매력있고 그리고 헬스장에 갔는데 막 운동을 막 하더니 자기 맥박을 이렇게 손으로 재는 거예요. 그 PD가 보통 요즘은 워치를 차지 않나요? 그러네. 말만 들어도 너무 웃겨. 그냥 그런가? 허허허 하고 그냥 또 다음 운동 이게 너무 그 자연인 고경표 너무 매력 있습니다. 아, 요즘에 연예인들이 거의 유튜브를 막 너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진짜 좀 꾸며진 모습? 아 맞아요. 예. 유튜브로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데 그 자연스러움을 꾸민 모습. 맞아요. 그러다가 바로 유료 광고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너무 좀 질렸었는데 맞아요. 조금 새로운 요즘은 그래서 연예인 채널이든 뭐 인플루언서 채널이든 PPL 너무 많아지면 너무 많아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결국 그 목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맞아요.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우리 안 보거나 다른 데 돌리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 유료 광고라고 하면서 광고 아닌 것처럼 그거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거 몇십 년 전에 네. 트루먼 쇼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오.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화된 맞아, 거예요. 맞아. 아무튼 이 경표 씨는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다이어트 약을 꺼내 계속 먹어요. 갖고 근데 다니는 이 주머니에서 병채로 꺼내가지고 이거 PPL 아니니까 브랜드 보이면 안 돼 이러면서 관심 있으면은 뭐 연락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것도 이렇게 병채로 꺼내 한 알 두 알 챙겨 다니는 정말 야생의 그게 인물이시군요.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광고 아니라 그러면서 나중엔 점점 광고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가 요즘에 조금 좀 그래요. 네. 아무튼 고경표 씨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저는 추천작으로 뭐 지금의 넷플릭스를 잊게 한 시리즈 블랙미러 시즌 7을 추천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 7이 4월 10일 날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는데 에피소드가 6개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2편을 그 중에서 조금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제 1화 보통 사람들이라는 저 편인데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아 보셨어요? 그 편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줄거리가 뭐냐면은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고 부인은 이제 교사예요. 근데 두 부부가 아직 아기는 없지만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부인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런데 그때 항상 그 블랙미러에 등장하는 그 신생 기업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신경과 뇌를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와이프가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이 리버마인드라는 이 기업의 그 기술을 사서 이 여자가 이제 그 뇌가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 뇌 기술이 뭐냐면은 자기 뇌에 있는 데이터를 그 회사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서 이제 백업을 한 다음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내려받는 건데 이 구독제예요. 마치 넷플릭스처럼. 그래서 뇌 기술을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구독제로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구독제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처음에는 기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리버마인드 플러스가 또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뭐 프리미엄이 또 나와. 럭스가 있어. 막 럭스가 막 붙어. 이거 넷플릭스 자체 그러니까, 비판 그쵸. 드라마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 이 찰리 브루커라고 이
프로듀서이자 작가인 이분이 원래도 풍자 코미디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몇몇 에피소드를 보면 넷플릭스를 직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게 너무나 좀 모르겠지, 즉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일을 막 더하고 나중에는 위험한 그런 어떤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일상이 파괴가 돼버리면서 정말 왜 돈만 있으면 더 좋은 요금제를 사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막 못하는 거에서 오는 좌절.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에서 많은 분들이 김 작가님처럼 굉장히 우울했다, 되게 불쾌하기도 했다, 그래서 되게 슬펐다, 울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모두의 많더라고요.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쵸? 모두의 모습. 이게 뭐냐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불쾌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되게 의료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다음에 요즘에 뭐 AI 뭐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AI가 발달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 결국에는 양극화가 이 모든 것의 결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진짜 이게 신기술이지만 결국에 이거를 독점해서 쓰게 되는 거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또 그거에 대한 구속력 같은 걸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또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보면 정말 이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울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도 되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중간에 광고를 막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너무 중요한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풍자가 정말 대단했다. 그 약간 블랙미러의 약간 특유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낸 에피소드가 아닐까. 예전에 왜 JTBC 처음 나올 때 JTBC에서 삼성을 깔 수 있으면은 진짜 맞아. 그런 얘기 그런 있었어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블랙미러가 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있게 한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이런 시리즈 이런 스토리를 내놓으니까 뭐 오히려 더 넷플릭스가 너무 멋있는 약간 그런. 그리고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시즌 7까지 창작력이 이렇게 진짜 이끌어오면서 이 계속 작가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분이 워낙 코미디언 시절부터 이 풍자 코미디가 굉장히 급진적이었대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막 비판도 받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렇게 블랙미러 시리즈를 이렇게 이끌어온 이런 저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앞으로도 더 기대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 5번째 에피소드인데, 율로지라고. 율로지가 뭐냐면은 추도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자기가 전혀 이렇게 잊고 지냈던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 캐롤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캐롤이 죽게 되면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저기 추도실에 와달라 라는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한 기억이 약간 가물거리는데, 여기서 또 신기술이 등장을 해요.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 여자의 얽힌 소품을 가지고 이 여자의 기억을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여자의 사진을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뇌에 어떤 이렇게 뇌에 붙인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사진 속의 현장으로, 그때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30년 전에 이 여자랑 어떤 뭐 술집에 갔어. 그럼 그 술집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술집 현장이 막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몰랐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근데 이 작품이 되게 오래된 아날로그적인 어떤
소품인 사진을 통해서 어떤 신기술과 이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옛날의 사랑, 그다음에 뭐 후회, 그다음에 뭐 기억, 그다음에 뭐 그리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깊은 통찰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폴 지아메티예요. 그 윤 작가님이 너무 소개했던 어울려. 그 바튼 아카데미의 맞아요, 주인공인 이분의 정말 감정 연기가 너무나 구시고 이 율로지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약간 기술적인 놀라움이나 이런 반전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어떤 서정미가 되게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 작품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래서 이 작품 꼭 이 6가지 에피소드를 다 보시기가 부담스럽다면 이 율로지를 한번 보시기를 꼭 강추드립니다. 네. 진짜, 여기까지. 궁금해지네요. 약간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블랙미러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 나도 옛날 사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저는 요즘 때마침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에피소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옛날 과거에 내가 몰랐던 진실을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이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았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저는 블랙미러?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블랙미러 시즌 7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추천드렸고요. 네, 윤 작가님은 티빙에서 현재 볼 수 있는 협상의 기술. 네, 김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 유쾌한 경표씨 조떼꾸알. 네, 여기까지 세 작가의 추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메인 작품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개봉작 야당. 한국 영화 야당입니다. 자, 먼저 야당의 줄거리를 유 작가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야당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치 여당, 야당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일단 야당의 뜻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이 마약 사범들 중에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목이고 이 줄거리는 누군가 준 음료를 먹고서 마약 사범으로 얽혀갖고 감옥에 들어간 인물이 있거든요. 이강수라는 인물인데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그 마약 수사를 빌미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검사 구관이라는 인물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유해진 배우가 합니다. 그래서 구관이가 이강수를 눈에 들어하면서 이 야당 행위를 시키게 되고 이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수많은 마약 사범들을 잡아내고 성공과 돈을 함께 버는 명콤비가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에서 잡아들인 범인이 그 마약하는 범인이 하필이면 대선 유력 후보의 아들이 잡혀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잡혀오면서 이 사건에 이 둘 사이에 끈끈했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검사가 그 야당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이 맞물려서 마약 수사를 같은 수사를 하고 있던 그 마약 수사 형사가 있는데 오상재라는 형사 이 사람이 박해준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같이 이 사건에 맞물려서 물을 먹어서 이 이강수와 오상재가 힘을 합쳐서 일생일대 복수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보시고 나서 다 극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어저께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따끈따끈한 첫 소감 김 작가님 먼저 어떠셨어요? 굉장하죠. 아주. 좋은 의미로? 최근 한 20년간 한국 범죄 영화의 인상적 순간들을 모두 다 총집해 담고 놓은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꽉 눌러 담았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모든 장면이 다 어디선가 한 번은 본 듯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흥행문법을 그래서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네. 그냥 오락 영화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그냥 저의 첫 그 한마디로 투머치하다. 투머치? 투머치. 연기도 투머치, 연출도 투머치. 근데 또 메시지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는 맛인데 옛날에 먹었던 맛이 낫다. 근데 이 맛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먹을만한 맞아요. 맛이 뭐 없다. 상업 영화로서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그러면 좀 안 좋게 보셨다는 장면, 뭐 내용. 아니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좀 네. 공공의적으로 시작해서 부당거래를 거쳐서 막 베테랑 독전 막 나중에 쿵푸어슬까지 나오는데 진짜 저는 이 영화를 막 보다가 눈 감고 이 리모컨을 탁 멈춰서 이 장면 어디서 봤어? 그러면 어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너무너무 연상되는 영화들이 엄청 많죠. 네, 지금까지 한국 범죄 영화를 한 편도 안 보신 분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영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2010년도에 부당거래도 나오고 베테랑 내부자들 마스터 뭐 검사 외전 이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런 작품들을 거론을 한 거는 이런 작품들은 그래도 범죄 영화로서 각각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다 짬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영화는 그냥 정말 짬뽕 맛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맞아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시그니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비볐어요. 뭐 엉망진창이다. 맞아요. 정말 못 보겠다. 이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검사 그다음에 정치인 뭐 부패한 그다음에 또 정치인 범죄자. 2세 뭐 범죄자 마약쟁이들 경찰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거기에 여배우 베테랑에서 맞아. 충분히 나왔었던 여배우까지 등장을 해서 너무 이 등장인물들 자체가 이미 그 범죄 영화에서 막 엄청 우려 먹었던 그 뭐 맞아요. 비리 검찰부터 뭐 해가지고 야망 있는 검사 뭐 너무 이게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사건의 정말 진행도 전혀 의아스럽거나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렇게 네. 진행되지 않아요. 네. 다 뒷부분이 다 예상이 가고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제 각본가랑 같이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약간 너무 안전빵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좀 창의력이 약간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근데 이 황병국 감독도 그 특수본이라는 영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배우로서도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고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일 텐데 너무 많이 본 게 문제인가? 그럴 근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도 모르게 표절을 하듯이 뭐 가수들이 근데 그런 문제일까요? 표절이라기보다는 아니 표절이라는 네. 얘기가 아니라 가수들이 어디서 그렇게 하듯이. 들었던 그러니까. 뭐 그런 안전빵이라는 게 오히려 조금 설득력이 있는 그 일부러 이런 선택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뭐 앞에 초반은 더킹 같은 느낌이고 나레이션 깔면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이나 아니, 그 공공의적에서 나는 대한민국 형사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나는 뭐 대한민국의 아니 그리고 사건 진행될 때마다 초반에는 후반에는 거의 없었어요. 나레이션으로 하면서 이 사건의 빠른 이해를 돕게끔 진행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분할화면하고 화면 편집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밀수해서 써갖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밀수뿐만 아니라 요즘 네. 너무 많죠 그런 편집. 인상적이었던 아니, 그 장면인데 예고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당거래랑 완전 똑같은 부당거래랑 배경에 똑같은 그 배우의 자세와 똑같은 대사가 나와요. 너 뭐 범인 한번 해볼래? 이거. 너 야당 한번 해볼래? 똑같이 나와. 정말 부당거래랑 베테랑이 저는 제일 많이 생각이 네, 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라는 한 번도 몰랐던 그 마약과 경찰 사이에 브로커라는 요런 캐릭터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강하늘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는 저는 단 한 가지 차별점으로서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떠세요? 그 야당이라는 캐릭터가 대한민국 범죄 영화에 첫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는 맞는데 그 캐릭터가 가진 캐릭터는 너무 전형적이에요. 그냥 근데 저는 강철중 야당이라고 이름 붙인 게 처음이지. 사실 이런 범죄자들과 사이에서 뭐 이게 중요하게 주요 인물로 다루진 않았지만 처음 보는 캐릭터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 그게 역할도. 이 캐릭터한테 그동안 너무 전형적이었던 캐릭터를 속에 담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강하늘이 연기한 이 야당 캐릭터가 너무 네, 그냥 전형적이었다? 캐릭터 자체가 전형적이다. 투캅스, 강철중 이런 근데 캐릭터. 뭐 모든 캐릭터가 그래요. 유해진 캐릭터도 그렇고 박해준 그 정의에 불타는 박해준 캐릭터도 그렇고 캐릭터도 굉장히 전형적인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캐릭터는 어차피 다른 영화에서 많이 다뤘던 거니까 그냥 전형적이라도 그래.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의도가 그랬다고 쳐. 근데 야당이라는 캐릭터는 좀 다르게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그나마 주인공으로 제목이 일단 야당이니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건데 여기서는 조금 이 영화만의 시그니처를 이 야당이라는 캐릭터에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뭐 베테랑이나 부당거래나 뭐 내부자들이랑 다른 뭔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강하늘 캐릭터마저 어디서 야당은 야당인데 어디서 본 듯한 그게 문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테랑에서 그 조태호를 연기한 유아인 캐릭터, 그러니까 조태호 캐릭터도 재벌 진짜 뭐 싸가지 없고 진짜 문제 많은 재벌 2세, 뭐 재벌 3세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없었던 게 아닌데 그 캐릭터만의 독특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하자면 주짓수를 하면서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면서 개를 키우고 커다란 맹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권투 글러브 가지고 막 싸움 붙이고 그러니까 이 잔인함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떤 장면 연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을까? 이 야당 캐릭터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당이면 야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캐릭터를 내가 처음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웠어. 그러면 취재를 더 열심히 해서 그 뒤에 진짜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그 세계를 너무 깊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비하인드 뭐 있을 것도 같은데 있을 것 같지. 이게 차용만 한 거지. 이거를 사실 야당이 아니고 강하늘 캐릭터가 비밀 경찰이라고 쳐도 지금까지 숱하게 봤던 영화들에서 많이 썼던 장면들이고 이 영화가 매끄럽게 이어져요. 이 야당이 굳이 아니어도 그냥 청년 백수여도.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시그니처가 없고 독특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킬링 무비로서의 역할 이상을 절대 하지 않는. 아니 그래서 못 만들지는 않았는데 왜 이 캐릭터를 이렇게 너무 전형적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계속 그 물음표가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캐릭터는 물론 전형적이었고 유해진의 검사 너무나 야망에 불타는 검사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100번은 본 검사 예, 같아요. 제가 지금 티켓을 끊고 들어와서 보는 영화가 설마 이거 베테랑인가 싶은 정도? 그리고 유해진의 캐릭터가 그 정치인 2세한테 굽신거릴 때 약간 베테랑의 그 너무 연상되죠. 네. 저도 그랬어요. 유아인의 그 비서로 있을 때 그 네.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분은 비슷한 느낌의 부당거래에서 또 건설사 회장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너 이제부터 범인해라. 그 유해진이랑 막 이 베테랑 유해진이랑 이 유해진이랑 막 그래서 캐스팅이 오히려 유해진을 캐스팅한 게 조금 유해진 너무 연기를 잘하지만 조금 악수가 아니었나. 너무 겹치는 게 안 그래도 영화가 기시감이 있는데 배우까지 기시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유해진 연기에 좀 물음표가 생긴.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어디서 봤던 내가 그러니까. 이 연기를 봤는데 같은.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한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하는 대로 연기를 잘하긴 잘하는데 잘하죠. 많이 근데 본 네, 아까 저 똑같이 느꼈어요. 베테랑에서 봤는데 저거 부당거래에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유해진 배우의 연기가 좀 아쉽네 이런 그게 생각. 창작력이 부족하니까
배우도 그때 거기서 검사 연기했던 배우 이렇게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감독이 이- 캐스팅을 할 때? 네, 캐스팅을 할 때마저 창의력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못 쓴 각본의 3요소 있잖아요. 독백, 나레이션, 자막.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 검사장으로 승진이라는 자막이 등장하잖아요. 검사장으로 승진 같은 자막을 어떻게 자막으로 쓸 수가 있어? 이 근데 사람이 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상황을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이 영화는 제목부터 모든 것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장면도 그렇고 야당도 딱 야당. 근데 이게 무슨 뭔가 이렇게 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감추거나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영화 속에 그 일부러 누가 봐도 일부러 연출한 한명숙이나 우병우처럼 전 국민이 아는 굉장히 큰 정치 사건을 연상시키는 씬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도 어떤 식의 이러려고 넣었구나라든지 저게 그거구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우병우 한명숙 하고 연상될 정도로 완전 빼다 박은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잔인함이 너무 지나쳐요. 이게 그 대부분의 폭력을 다루는 영화들이 보여줬던 방식보다도 몇 배는 더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게 청불 영화고 그냥 청불 영화 수준의 수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위는 그런데 보여주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칼로 사람을 찌를 때 찌르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칼을 받는 사람을 보여주는 연출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받는 사람을 보여주는 쪽이 훨씬 더 도파민을 끌어오르는 약간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뭐 싸우는 씬, 폭력 씬 이 대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연출돼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싸우는 장면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강하늘 배우 다리를 차가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그냥 연상만 되게가 아니고 그 밟는 장면을 굳이 완전히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런 장면들 너무 불편해서 솔직히 저는 싸우고 이런 장면들 거의 반은 못 봤어요. 눈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막 다리는 저도 동의합니다. 막 그 전기톱 가지고 싸울 때는 저는 그걸로 정말 이 앞에 연출이라면 사람 베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약간 구역질 나는 느낌도 네? 들고. 저는 오히려 그 넷플릭스에서 숱하게 봤던 한국 영화의 그 잔인함에 비해서 그냥 뭐 크게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저는 연출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력의 수위는 비슷해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 근데 전혀 한국 다르다고 영화나 느꼈어요. 한국 드라마의 그 연출 방식이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어떤 연출은 좀 덜 폭력적이고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다 폭력적이어서. 저는 디테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감독이 과연 있나?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이게 너무 폭력 수위가 어느 순간 저도 폭력적인 장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잔인한 거 어느 순간 너무 뭐죠? 내부자들에서도 엄청나게 잔인했잖아요. 내부자도 심하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런 좀 음란한 장면도 많고 그런 것들이 수위가 이제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는 근데 그 수위를 저는 이건 더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김 작가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정말 좀 불편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수위를 넘어도 너무 넘는다 싶기도 하고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하고 두 분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악연하고 비슷한 양상의 얘기거든요. 폭력적이고. 악연도 엄청나게 폭력적이었죠. 근데 저는 이 장면하고 연출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잔인함의 전혀 정도가.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여주느냐 가해자를 아니죠. 보여주느냐. 저는 악연에서도 되게 싫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있었겠지만 악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그 김성균 배우가 이렇게 추락해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고 나서 그 공사장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뭐가 이렇게 몸에 박혀서 죽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솔직히 필요 없는 장면이었는데 굳이 김성균 배우의 그 이렇게 막
몸이 뚫린 그 장면을 굳이 그 영화에서도 보여줬거든요. 보여주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은 정말 필요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의는 하지만 네. 그 연출이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적정 거리를 띄고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는 갖다 대고 보여줘요. 저는 그 차이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악연을 봤을 때 악연이 정말 잔인하다고 느꼈거든요. 악연에서.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더 많고. 그렇게 느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약간 제 생각에 보는 이 작가님은 몸이 해체되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 윤 작가님은 약간 그 어떤 통증이 꼭 피가 치지 않아도 나에게 통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 하면은 그게 너무 아니,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마음에 안 거보다 들었다는 거지. 김 작가님처럼 피가 그런 나고 안 나고의 차이 어떤 그런 뭐 물리적인 그런 거라기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한 번 더 깔려서 퉁퉁 튀는 그 강하늘 다리가 그것도 저는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폭력적인 장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게 싫은 거예요. 플러스 하나 서비스 컷처럼 그런 거를 하나 더 넣는 더 거. 잔인하게 네, 뭐 이런 더 느낌이. 잔인한. 여기서 이걸 하나 더 넣어야지 이 장면이 잔인함을 완성하는 듯한 그런 연출이 싫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칼을 한 번만 찔러도 되는데 막 여기서도 주사를 막 여러 번 정말 보기 너무 괴로울 정도로 칼질이나 뭐 주사 찌르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묘사가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창의력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액션도 네.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데 당연하죠. 그러면 잔인함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액션 연출하신 분이 그 범죄도시 그 무술 감독이시더라고요. 허명행 씨라고. 그래서 그 범죄도시 그래도 범죄도시 액션도 뭐 약간 거기는 호불호가 마동석 자체가 호불호가 워낙 있을 수도 그 있지만 어떤 시그니처 같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액션이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해도 다른 느낌이 조금 나긴 창의적으로 한데. 보이는 것 그죠, 같아. 그죠. 그 류승환 감독 초기작들 보면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되게 폭력적이고 엄청 싸우지만 그 액션씬이 너무 창의적이고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어쨌든 액션에서도 좀 창의적인 장면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영화가 드네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를 통틀어서 창의력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창의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나름의 이 영화의 미덕은 약간 속도감, 맞아요. 속도감. 맞아요. 속도감이 런닝타임 내내 좀 되게 내달리는 느낌이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약간 지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아는 장면이지만 쾌감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확실한 권선징악. 이런 영화가 흐지부지하고 열린 결말이다. 열린 결말 이러면- 너무 싫어. 고구마 예, 그리고 열린 결말 내지는 다음에 또 이 악이 반복될 것 같은 어떤 뭔가를 하나 더 넣는다거나 끝나지 그랬으면 않아 뭐 예, 이런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그냥 확실한 권선징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요즘의 그런 현실 우리나라의 마약이 정말 이 정도다 하지만 사실은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도 되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속도감이 있었다. 그다음에 결말적인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드신 부분은 없나요? 네, 지금 그 속도감이 속도감, 있었기 예, 예.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영화를 꽉 눌러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 네, 좀 통쾌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카타르시스는 있고 뭐 네. 요즘 너무 내 삶이 고구마다 하면은 이 사이다용으로 이런 영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었던 거 저는 오히려 주연 배우들 연기는 부족하거나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 조연으로 나왔던 그 마약 제조 두목 여자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요즘 폭삭 소가수다에서 제니 엄마로 단 한 컷인가 얼마 등장도 안 했어요. 너무 너무 신스틸러야. 신스틸러로 연기를 잘하시는데 여기서도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현지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로 김금순 김금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장어집에서 그 네. 류승범 배우 첫 등장했을 때의 느낌 같은 걸 주는 그런 배우들이 네? 몇 있잖아요. 그 이상은 없다고 봐요. 그 이상은 류승범 힘들죠. 배우. 아 이거 영화야 다큐야 싶은 느낌? 음. 그게 이정은 배우님 처음 아, 미성년인가 등장했을 때 그랬고 이분이 좀 그런 거. 이분이 지금 제니 엄마 때도 지금 거의 언급이 엄청 많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분 좀 앞으로 그 여메란 배우 이후로 약간 이렇게 발굴대에서 조금 보여지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현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배우가 그 류승범 첫 등장이랑 그 다음에 송강호 첫 등장이랑 그 초록 물고기에 누가 저 조폭을 캐스팅했어? 맞아요.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되게 관객들이 신선하게 잊을 수 느끼는 없어,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네 조 나만 하냐? 그거 대사 잊을 수 너무 없어. 충격적이었어 진짜 데뷔가. 아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강하늘의 연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하늘 배우 연기도 투머치하다고 생각했어요. 투머치. 앞에는 진짜 너무 튀어서 좀 따라가기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냥 약간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스며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앞부분 너무 조금 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강하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용식이 때부터 네. 동백꽃 용식이. 관식이 전에 용식이가 있었잖아요. 그 동백꽃 필 무렵에 완전히 그때 팬이었고 그런 연기가 잘 어울리죠. 네, 그런 연기가 잘 어울리는데 강하늘이 연기를 못하진 않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못하진 않은데 강하늘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강하늘이 미친놈 연기를 하는데 완전 돌지는 않은 놈 같은 그게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말 미친놈 연기를 하는 거지 미치진 않은 것 같은 맞아요. 그게 어떤 내면 깊이 우러나오는 약간 악함이나 어두움이나 되게 인간의 양면성이나 다중적인 이런 면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내면이 용식이 같지 않나 이분이. 그러니까 한계가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아직은 뚜렷한 것 너무 같아요. 맑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되게 다중적인 되게 악한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배우가 몇 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약간 이병헌이라든지 황정민이라든지 이건 이 사람들은 되잖아요.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죠. 근데 이 경지가 이 연기의 기술이 아니라 이 내면의 배우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하늘 배우가 여기서도 야당인 척 연기를 하기 때문에 투머치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냥 청년 경찰이야. 네. 맞아요. 네. 어디서 맞아요. 봤던 연기라고 청년경찰. 생각했더니 청년경찰이구나. 그냥 떡볶이 봉투 들고 그냥 그 맨날 돌아다니고 동네에 이런 그냥 교회 오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울리는데 이 야당에서는 조금 더 얘가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 마약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험해요. 근데 여기서 막 되게 경쾌하게 연기를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두움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맑아. 정말 청년 경찰 같아. 청년 경찰이 스파이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열심히 연기하는 그러니까 티가 그 나니까 척하는 연기가 이게 이 너무- 배우의 한계인 것 네, 같아. 그래서 자꾸 특히 앞부분은 보는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이거 어떻게 보지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 정도로 조금 힘들었어요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 악당 연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악당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특히 강하늘 같은 이렇게 약간 맑은 느낌의 선한 배우, 선한 예. 느낌. 그런 그래서 강하늘 조금 그런 한계가 조금 아쉽다. 되게 그 좋아하는 배우가 배우라서 개인적으로 가진 표정, 습관적인 표정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영향을 받죠. 강하늘은 꽤 많이 웃어요. 근데 웃지 말아야 될 곳에서도 웃는 장면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 이 극본에 필요한 어떤 뭐 비웃음 내지는 뭐 아픔이 스며 있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그 강하늘 배우의 원래 습관적인 가지고 있는 웃음.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왜 유아인이 베테랑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를 유아인이 너무 잘 살렸고 유아인의 그 재벌 3세 연기는 정말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유아인의 내면의
그런 복잡함과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하늘 배우는 어쨌든 뭐 그런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어쨌든 배우로서 조금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작품에서 더 좋은 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은 그래도 있었어요. 발전 가능성은 있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 영화에서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래요?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그런가요? 취향의 문제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섹시한 느낌이 진짜 타고난 새끼가 흐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쵸, 섹시해 그쵸. 보이는 주지훈. 그런 주지훈 같은 예를 들면. 근데 강하늘 배우는 그냥 매력 하늘 있지만 매력 이름이 진짜 있지만 딱 맞아요. 새끼 쪽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요. 좀 어, 조금 그건 잘생겨 개인의- 보이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이죠, 뭐. 아 저는 그리고 박해준 배우도 그 관식이 되게 연기 잘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미스캐스팅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너무 약간 고전 영화의 미남 같은 느낌이 이 경찰만이 갖고 있는 이런 카리스마에 조금 안 어울리지 않았나 계속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뭐 연기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쵸 그쵸 저도 좀 더 찌들고. 뭔가 이렇게 착붙이 이렇게- 안 돼. 아니, 뭐 외모로 따지면 오히려 유해진 배우가 그 역할을 하면 훨씬 더 맞는 둘이 바꿨으면 그런 그냥 외모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 외모도 되게 예, 중요한 예. 거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자기의 내면이 결국 그 물질화된 게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자기 내면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래서 그것과 외모만 상관없이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시청 이게 그 관객으로서 어떤 역할을 볼 때 요런 외모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 근데 나는 그 정도의 나한테는 좀 아쉬움이죠. 설득력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빛이 너무 멜로 눈빛이야. 경찰의 눈빛. 근데 실제로 경찰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경찰분들은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눈빛이 되게 다르구나 맞아요. 확실히. 근데 이분은 너무 멜로 눈알로 그 여배우 역할의 그 배우랑 약간 그 케미가 있잖아요. 그런 연기를 할 때 너무 부부의 세계 느낌인 거야. 부부의 세계에선 굉장히 어울렸거든요. 그죠. 그 네. 외모가 솔직히 그 반을 할 만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그 실제 형사들 보면은 형사가 안 됐으면 범죄자가 됐을 것이다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뭐 그래서 조금 캐스팅이 살짝 좀 착붙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이 감독이 워낙에 서치를 많이 하고 형사도 만나고 마약쟁이들도 많이 만나고 막 그랬대요. 뭐 엄청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정말요? 만났고 만났을 수 있지. 그리고 그냥 영화만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박해준 연기한 이 형사 여기서 옥황상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사분도 어떤 실존 모델이 있구나. 모델이 있어서 제가 스레드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 형사분이 스레드에 옥황상제라고 본인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해준 배우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을 많이 조사를 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형사분의 그 사진으로 봤을 때 그분은 진짜 옥황상제 같아요. 눈빛이랑 아우라가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해준 배우는 그 옆에 서 있는데 너무 그냥 착한 관식이 같은 느낌이 좀 캐릭터 있고. 디자인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저는 그리고 또 그 여배우 최원빈 배우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되게 좋게 봤는데 여기서 그 마약한 여배우의 느낌이 저는 안 나는 것 같다? 뭔가 그 베테랑에 나왔던 그 여배우 누구죠? 박소담 말고 또 한 배우 유인영 배우가 되게 거기서 정말 그 역할이랑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최원빈 배우는 약간 마약하는 여배우로 잠입한 여경찰 같은 느낌? 맞아요. 그쵸?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배우도 뭔가 착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역할도 좀 너무 작았고 그 역할도 전형적이에요. 너무 전형적이고. 네. 그리고 그 재벌이 아니라 그 정치인 2세 연기한 류경수 배우 그분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분은
네, 저도 그분은 의외로 그분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진짜. 특히 이렇게 남을 깔보거나 되게 어울리더라고. 막 이렇게 한 순간에 돌아가지고 근데 그런 장면들 사실 이런 캐릭터도 되게 전형적이고 많이 봤는데 잘 살렸다. 잘 살리고 실제로 유해진을 이렇게 그 존대하다가 갑자기 반말 섞어서 막 이렇게 맞아. 그 표정이 섬찟함이 조금 느껴질 저도 때가 되게 있더라고요. 섬찟했어요. 네. 진짜 같았어요, 이 사람은. 전 진짜 저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마지막 들면서. 장면까지 되게 잘했어. 맞아요. 이 류경수 배우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그 정의라고 그 넷플릭스의 그 김현주 배우랑 그 강수연 배우 나왔던 그 사이파이 영화에서 그 연구소장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꽤 신인인데 잘하나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배우라서 좀 류경수 배우도 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자, 뭐 좋았다 나빴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또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야당 무대 인사에서 유해진 배우가 그런 말을 했대요. 폭삭 속았수다 느낌은 안 들 거다 적어도.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평으로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폭삭 속았수다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도 많고 하지만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극장이 되게 활황인 단계면 이 영화가 그래도 한 200만 막 이 정도는 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지금은 워낙에 너무 극장에 못 사람이 만들진 없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뭐 할 거 없을 때 극장에 많이 찾아가서 재밌게 볼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평점을 드린다면 3.3점 정도 드릴게요. 저는 매력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쁜 영화도 아니고 네. 보지 뭐 이렇게 볼만하지 않다라고 평할 수도 없는 영화라서 저도 딱 3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해야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너무 나 열심히 했으니까 역시 시니컬. 열심히 했습니다로 어필을 하기에는 잘해야죠. 네. 그래서 몇 3점? 근데 그래도- 항상 점수는 후에 그래도 혹평은 많은데. 저희가 못 뭐 만들진 않았어요. 기본 3점 이상. 맞아요. 그 왜 평론가 중에서 짜기로 유명한 박평식 박평식 평론가님이 묵은 양념 범벅인데 씹는 맛이 있다라고 해서 별 3개나 주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럼 호평이네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3점 약간- 이상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맞아요. 네. 뭐 진짜 볼 영화 없을 때 그냥 가서 뭐 시간 때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쵸. 그냥 2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최상의 들어요. 재료를 가지고 망치는 영화들도 많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극장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쿠폰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좀 할인 받아서 극장도 많이. 와, 그 쿠폰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진짜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요? 쿠폰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자,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조태구알. 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